예, 지금 들어오신 분들한테는 야, 무슨 추석날 방송이냐 하실지 모르겠는데 추석 때 심심하실까 봐 서비스로 만들어 드리는 방송입니다. 자, 올라오신 분들 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가을 남자 추나 우리 신비님. 반갑습니다. 예, 목소리도 가을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신비 형은 가을에 잘 어울려. 저는 맞아요. 춘원 줄 알았어요. 맞아요. 맞아요. 좋아요. 예전에 태어났으면 아마 했을 것 같아요. 추석의 남자. 아니 짱뚱 들고. 자, 그리고 가을 여자 소녀님. 네, 소녀입니다. 소크라테스녀의 준말입니다. 자, 다음에 우리 황 작가님. 안녕하십니까, 황 작가입니다. 오늘은 정치적인 이야기 좀 비껴가 보려고요. 너무 정치적이니까 살면서 너무 힘들어. 정치 이야기밖에 안 하는 것 같고 이게 직업이 돼버린 사람들은요, 정치 이야기 빼면 할 말이 없는데 간혹은 가을 감성으로 옛날 이야기 좀 하자 이런 취지로 만들어지는 방송이에요. 오늘의 주제는요, 추석답게 아마 유튜브에 시청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더 심할 수도 있는데 예전에 팟캐스트도요,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아주 젊은 연령층이 듣는 게 아니에요. 팟캐스트도 보면은 정치에 정말 관심 많았던 40, 50대가 줍니다. 이런 분들한테는 어느 정도 중년을 지나고 보면 추석이 갖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추석에 대한 뭐 어떤 이야기도 좋아요. 오늘 이 시간 동안 한번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세 분은 추석 때 고향에 가십니까? 그 이야기부터 한번 풀어보시자고요. 고향이 뭐죠? 고향, 그러니까 정확하게 지금 현대인들한테 고향, 여기 계신 그 오라버니들하고 나이 차이가 어느 정도 나는지 안 밝혀주셔서 제가 모르는데. 저는 동생이에요. 88년생입니다. 제가 89년생이고요. 누나, 큰 누나. 미쳐불겠네. 세련되게 저기 서울말로 하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또 사투리 튀어나와 버리네. 그렇게 제가 집을 26살에 떠났거든요. 5살에 부모님한테서 벗어났는데. 가출하셨어요? 죄송해요. 벗어났다 그랬는데. 출가했군요, 출가. 네, 근데 그 뒤로 계속 떠돌이 생활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저가 또 광주 출신인데 집에 가보면 부모님이 아파트도 새로 옮기시고 그래서 가면 추억이 전혀 없어요. 제 방도 없죠. 제 물건도 하나도 없죠. 그래서 그냥 뭔가 객으로 부모님 찾아뵙고, 그것도 이제 객지생활 이런 말도 참 옛날스럽네요. 객지생활 하면서 부모님 1년에 한두 번 자주 찾아뵙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그렇고, 또 모르겠어요. 오랜만에 만나니까 진지한 얘기 나누기도 그렇고 좀 그래서 요즘은 조금 어색한 느낌이 들어서. 근데 뭐 일단은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남자분들은 또. 그러니까 저는 지난 이제 설이 좀 생각이 나는데 이번 이제 추석을 며칠 앞두고 있어서 어머님이 이제 집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요양원에 계신데. 요양원에 계신데 이제 김포 쪽에 계시고 저는 목동 쪽에 있고, 그래서 오셨는데 그 요양원에 계시다 이제 집에 오시면 되게 좋아하시죠. 뭐 손자 손녀들도 이제 올 수 있고 그 요양원에 있는 환경은 다른데, 그 첫날 이제 저녁쯤 됐는데 명절 바로 전날 피를 많이 토하셨어요. 아이고. 그래서 이제 그 요양원 가신 지 꽤 되셨기 때문에 늘 이제 마음으로 죄책감이 있지만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아마 이 방송 듣는 분들도 부모님이 요양원에 계신 분들이 꽤 많으실 텐데 스스로 거동하다가 낙상하는 게 되게 위험한 거거든요. 아이고. 어르신들이. 그래서 저희 어머님은 이제 낙상 경험도 많고 거기다 뭐 당뇨 이런 합병증도 좀 있으시기 때문에, 근데 집에서 피를 토하셔서 저는 이제 큰일 났다 생각을 해서 대처를 하는데 119 응급 그 팀들이 굉장히 빨리 와줬고, 또 병원에 갔더니 다행스럽게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경미한 거였는데, 이제 제가 이제 생각하기엔 돌아가시는구나 수준까지 생각했었는데 경미하다는 게 이제 궤양이 심해져서 아이고, 다행이네요. 피를 이제 많이 출혈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번 추석도 비슷하게
저희가 이제 요양원을 가거나 아니면 어머님이 뭐 집에 오시거나 이런 환경 속에 있을 텐데 그 나이 드신 부모님이 계신다는 건 늘 좀 불안 속에 살아요. 그래서 이번 명절이 이제 그 어머님하고 보내는 마지막일 수 있겠다. 이 생각을 좀 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나이쯤 되시는 분들의 그 공통된 좀 부담이자 걱정이자 그 짐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서 명절 그러면 이제 전에는 뭐 친척들 모이고 그러면 뭐 기쁘고 했었는데 어릴 때는 지금도 요즘이 친척들 조금 만나세요? 거의 거의 뭐 요즘은 네네. 그냥 가족끼리. 그렇죠. 예. 가족 단위로만 뭐 이렇게 생활을 하게 되죠. 그래서 약간 그 명절 되면 좀 더 슬퍼지는 전에 비해서 그 그러게요. 기력이 좀 없고 이 병약해지신 그 노모를 본다는 게 맞습니다. 슬픕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은 내가 어렸을 때 이제 추석이나 설 등에 오셨던 뭐 당숙, 작은아버지 이런 분들의 연령대가 된 느낌이다 보니까 우리는 항상 마음이 그 자기 중심으로 머물러 있지만 사실 알고 보면 추석이나 설을 주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나이가 됐잖아요. 그렇지. 노모들은 이제 오히려 자식들이 하는 결정을 따르는 쪽이 됐고,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갈수록 어떤 특정 시점까지는 추석에 대한 부담이 훨씬 클 것 같아요. 야, 설이니까 좋다, 추석이니까 좋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확실히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 나이 연령 이제 저희 뭐 40대 50대들이 이제 지금 어르신들 나이 되면 뭐 70, 80 되면은 자식들이 찾아오는 것도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스스로의 이제 노후의 길을 찾고 또 좋은 친구들 잘 둬야 노후가 좀 외롭지 않을까 그 생각합니다. 근데 요즘 경제가 안 좋아서 그런지 우리 친구들 주변에 이제 그런 얘기도 많아요. 친구들이 잘 안 모인다. 그러니까 3, 4년 전에 밴드가 막 이렇게 활성화됐었잖아요. 그때는 모임이 잦았어요. 근데 지금 경제적 그 여파도 있고 또 친구들이 이제 몇 년 모이다 보니 그 안에서 그 이제 빈부 차이나 사고의 차이도 서로 그 파악하게 되고 그런 과정에서 모임이 그 중모임이었다면 이제는 소모임 쪽으로 네. 바뀌어서 아주 친한 친구들만 모이고 끼리끼리 돼버렸어요. 전체적 모임은 그렇게 또 많이 사그라진 이제 저희 연령이 그런지 아니면 사회 전체적으로 그런지 그런 걸 좀 느끼는 시절입니다 요즘. 저희는 이제 이번 추석은 좀 남다르게 시작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작년까지 고3 아이가 있어서 작년 올 설도 아직 원서가 안 끝났었잖아요. 그래서 저 혼자 내려가거나 또는 아이는 놔두고 부부만 내려가고 이랬었거든요. 제가 이제 큰아들 역할을 10년째 하고 있어서 안 내려갈 수가 없는데 꾀를 부리기 시작했어요. 왜 그러냐면 작은 식기로 고모들이 와요 이제. 그렇지. 안 오기 오지. 때문에 어떻게 했냐면 저희 11일 날 저녁에 우리는 출발해요. 부부는 출발해서 아이는 이제 미리 가 있고 서해안을 따라서 여행을 좀 하다가 12일 날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13일 날 세고 다시 우리는 부부만 다시 떠나요. 또 여행을. 그래서 15일 날 도착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거든요. 근데 제가 우리 방송 애청자분들 많이 아실 텐데 그 저기도 보도블록으로 다 깔아버렸어. 선산을. 그래서 풀 별 일도 없고. 아이고. 그래서 뭐 가서 바깥에서 한번 끝내고 원래 추석은요 제사 지내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 이게 잘못된 거라고 아시죠? 서양문물하고 결합된 원래 추수감사절인데 그냥 노는 거예요. 어르신들 만나고 인사하고 또 자연에 대한 고마움도 느끼고 이런 건데 갑자기 이게 막 차례도 지내야 되고 머리 아프더라고. 그리고 또 이제 어르신들이 돌아가시니까 제일 좋은 점 제가 주도하잖아요. 어머님만 계시니까 상을 진짜요 네이버에서 나온 딱 8가지만 해요. 네, 그러니까 간소하게 해서 네이버요? 네, 나와요. 그 원래 시골에 너무 막 바나나까지 올려놓잖아. 좀 그러지 말자. 딱 8가지만 올려놓고. 그럼 차라리 컴퓨터 모니터 올려놓고 다 저기 하면 좋겠다. 탭, 응? 어. 그런 거 올려놓고. 그래서 우리 간소하게 아버님은 하고. 갤러그를 좋아하셨어 그러면서 갤러그 이렇게 틀어드리고. 아마 내년에는 저희 사남매하고 여행을 갈 거야. 아마 설날은 여행 가기로 해서 어머님이 또 돈을 대신다고 해서 좋은 기회잖아. 공짜로 다녀오는 거. 그래도 이번에 또 이렇게 계획을 잡은 이유는 고속도로 통행료가 다 무료입니다.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그러게요. 전부 다 공짜로 또 운행할 수 있게 해서 여러분도 한번 그렇게 다녀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시골을 막 죽기 살기로 갔잖아요. 저희가 서울 사람들 정말 막 7시간 예전에는요 11시간 막 12시간 걸렸거든요.
지금은 그렇게까지는 안 걸리니까 좀 너그럽게 여유 있게 가면서 주변에 관광 좀 들려서 관광 활성화 시켜서 좀 경제도 좀 좋아지게 했으면 좋겠어 설날. 그죠? 푸나님이 오늘 편안하게 이야기하자고 하셨는데 이게 그 습관이 돼가지고 일단은 이제 명절하면 여자들은 힘들어 하잖아요. 근데 제가 오늘 그 이야기하고 싶은 건 여성이라는 그룹 안에서 일어나는 차별을 좀 한번 이야기해보고 싶은데요. 제가 주변에 자세히 살펴보니까 짱짱한 직업에 돈 잘 버는 며느리와 집에서 살림하는 며느리가 명절에 엄청난 차별을 받더라고요. 엄청나죠. 그래서 그 짱짱하게 잘 나가는 며느리는 한 번쯤 안 와도 뭐 용서도 되고 그러는데 이제 집에서 가사 전업주부들은 일찍 가서 미리 준비하고 또 그 사람들은 또 바쁘다고 배려해줘서 먼저 보내고 그래서 이 여자라는 그 자체로서 받는 차별도 있는데 또 그 안에서 어떤 양극화가 일어나고 있지 않나 좀 이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어떤 양국가요? 그러니까 차별이 존재하는 성공한 거죠. 여성과 네. 가정주부 간에 그럴 수 있겠다. 있는 거죠. 상대의 박탈감 이런 게. 네, 네. 내가 그런 얘기 하나 해드리고 싶은데 그러면은 삼형제가 있다고 쳐요. 근데 막내 부부가 좀 늦게 왔어. 그리고 그쪽은 또 처가 사정이 좀 특수해가지고 처가로 바로 가야 되는 상황. 근데 미리 준비하고 있던 큰 며느리, 작은 며느리, 큰 아들, 작은 아들은 이제 주인의식 갖고 이 명절을 같이 뭐 음식도 준비하고 다 했단 말이에요. 근데 막내로 온 아들 부부는 차려놓은 밥상만 먹고 가. 이럴 때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사람은 어머니와 형제들이고요.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며느리들이에요. 그렇죠. 어쩜 저렇게 그냥 주인의식 없이 하다못해 말로라도 설거지라도 한번 할게요가 아니라 그냥 먹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며느리들은 스트레스를 엄청 받는 거야. 나도 우리 집 가면 귀한 딸인데. 그게 현실이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디테일에 조금만 사람들이 그 애써주는 거 있잖아요. 제 스킬 중에 하나인데 저는 명절에 가면 무조건 제가 설거지를 해요. 우리 식구들 직계만 우리 어머니 직계만 다 모이면 딱 10명이거든요. 10명이 모여갖고 음식 많이 차렸으면 설거지할 게 엄청 많아. 어쨌든 허리가 끊어지는 것 같아. 설거지하다 보면. 근데 갈 때마다 똑같은 실갱이를 반복을 해요. 형수님이 그래. 올해는 서방님이 하지 마세요 라고 설거지 하는 척을 해. 그러면 내가 밀어내. 그럼 또 밀어내. 밀어내다가 결국에는 제가 하게 되거든요. 어떻게 형수님 입장에서 살아온 세월이 있는데 둘째인 제가 설거지를 하겠다고 하면 되게 미안해요. 근데 그 한마디에 설거지 제가 할게요. 제가 해가지고 결국 밀어내서 하거든요. 그러면서 서로 간에 부담이 줄어드는 거야. 정스럽네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들을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그게 정이 왔다 갔다 하는 건데 그렇지. 그거를 할 줄 모르더라고 사람들이. 그러니까요. 근데 저희 집은요 한 14년 전부터 설거지는 무조건 남자들이에요. 지휘고하를 막느라고. 왜 그러냐면 그때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저희 아내가 울어버렸어요. 설거지 하다가. 할머니 그 사라에 12남매거든요. 그 사람들이면 접시가 12개잖아요. 한 사람당 하나만 먹어도. 그러니까 이게 뷔페식으로 드셨나 보네요. 아니 다라가 3개 다라로 가득 차는 거야. 이거를 막내 며느리한테 하라고 그러니까 할 수가 없잖아. 서울서 지 남편하고 아이 2개 한 8개 하다가 그리고 식기세척기 있는 것도 아니고 시골에 울어버렸나 봐. 그래서 내가 화가 나가지고 작은 아버지랑 이제 어르신들한테 싸웠지. 이건 남자들이 하자 이제.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안 오니까 그분들이 이제 상관없어요. 근데 남자들이 하니까 이게 저기가 완전히 바뀌어 버리더라고 분위기가. 그러니까 가부장제 체제 하에서 남성들이 뭐 서울에 성공하신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할머니 밑에 그분들이 직접 고무장갑을 끼니까 완전히 분위기가 바뀌어 버려서 그런 걸 좀 권해드리고 싶고요. 그다음 우리가 이제 한 좀 발달됐잖아. 근데 저는 처가가 없어서요. 처가가 그리운 사람이거든. 왜 처가가 없어? 동료라 어르신들 돌아가시고 동료. 아 그러네. 진짜 너무 처남이 난 너무 부러운 거야. 처갓집이 없구나. 그래서 안 가는데
내가 있었다면 나는 한 번은 처가 먼저 가고 한 번은 우리 집 먼저 가고 이런 식으로 갔을 것 같아. 그게 최고 좋은 방법인 나도 거야. 그래요. 예. 나도 똑같아. 음. 그러니까 장모님 돌아가시고 아예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명절에는 우리 집만 왔다 오는 케이스인데 한 번쯤 나도 어렸을 때 그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 그렇지. 처가의 사위는 백년선임이고 내 꿈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였거든요. 시골 출신의 여자와 결혼해서 시골 여행 가서 내가 시골 출신이니까 시암탉. 진짜 암탉 하나 이렇게 백숙으로 삶아주고 요런 대접도 좀 받고 가서 좀 힘도 좀 쓰고 돈 잘 벌면 돈 좀 용돈 좀 충분히 드리고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그런 기회가 없는 사람들한테 그게 되게 슬퍼. 그래 슬프다니까. 남들 처남 데리고 다니면 부럽고 진짜 그래요. 그러니까 뭐 지금도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처가를 먼저 가네, 시댁을 먼저 가네, 왜 이번에는 처가를 안 가네 하면서 계속 실갱이를 하잖아요. 그렇죠. 늘 그 갈등이 있죠. 없는 사람들은 음. 그거 되게 그리운 것 중에 하나예요, 처가가. 그러니까 내가 가진 게 얼마나 소중한지들 생각해야 되는데 저도 뭐 여러 가지 밖에 활동도 하고 시댁 직장 있어요? 생활도 저도 시댁은 있어요. 어디예요? 서울이에요 혹시? 아니 사람들이 저보고 응. 결혼 안 한 거 아니냐고 그러는데 겨우 했어요 결혼은. 겨우. 네. 어이 축하드립니다. 웰컴 투 시월. 네. 근데 그 10년 동안 결혼해서 10년 동안 몰랐어요. 아 내가 출가 외인이고 또 시댁에 가서도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 떠돌이 같다는 느낌이 시댁에 갔는데도 완벽하게 그들의 일부분이 아닌 것 같고 또 그렇다고 광주에 가면 거기에는 내 공간이나 내 삶의 터전이 없어져 버렸고 그리고 이제 또 낯선 사람과 만나서 집에서 살고 또 저도 막 외국에서도 몇 년 살고 떠돌이 같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아직도 정서적으로 안착을 못하고 있는데 이제 그 딸기 주스를 갈았는데요. 그때 식구가 한 7, 8명 있었는데 제일 마지막에 어머니가 저한테 주셨는데 그게 10년 만에 이게 며느리에 대한 시댁 식구들의 보편적인 생각이었구나. 근데 한 번도 못 느껴봤어요. 그런 거를. 그래서 우리 집에서 갔을 때는 항상 엄마가 제일 먼저 제일 딸부터 이렇게 챙겨주시고 그랬는데 그런 거 보고 나도 어쩔 수 없는 한국 여자고. 근데 그 시댁이나 처가에 제사 문화가 있어요? 지금 근데 양쪽 다 간소화했습니다. 간소화하고 제사 형태가 아니고 그냥 식사만 하는. 네네. 네. 그리고 음식도 보니까 저는 이제 전라도에서는 막 상다리 부러지게 차리잖아요. 손님들 찾아와야 되니까. 상을 튼튼한 거 써야죠. 상을 약한 거 쓰면 네, 그래서 두 개만 짜장면 대리석 올려도. 대리석 식탁으로 그렇죠. 준비를 해놓고 있는데 돌침대 위에서 먹으면 돼요. 근데 이제 시가는 시댁이라고 하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렇게 또, 하면. 시가에서는 간단하게 추모에 예배 드리고 그래서 광주 가면 절에 갔다가 시가에 가면 또 국화꽃 앞에서 기도하고. 종교적 차이가. 근데 그런 게 저를 불편하게 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재밌겠네요. 네. 108배 근데 하다가 그거 가서 꼴등으로 딸기 주스 먹었던 기억은 잊혀지지가 않고 그 다음에 지금도 남편이 되게 세련된 척 하는데 그 명절 문제만 딱 나오면 저희 집은 일단 광주는 대충 먼저 갔다 오는 곳이고 메인은 항상 서울이고 이런 게 이해가 안 되는데 사람들이 또 저를 이해를 못 하더라고. 너 같은 여자가 또 그렇게 사냐? 그래서 그래도 직업이 그 어르신들한테 대접받는 직업이잖아요. 그렇지. 네. 며느리 최고 며느리가 최고 며느리. 그거 모르시는구나. 네. 원하는 것도 방학 많죠. 되시고 얼굴 근데- 따박따박 나오고. 근데 지가 벌어서 지가 쓰고 지가 벌어서 지가 쓰고 지 하고 싶은 일을 하느라고 돌아다니고 그런 며느리 뭐 아무리 하늘에 별을 딴다 그래도 그렇게 싹 예뻐해 주시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명절은 한국이 이제 가부장제를 오랫동안 지속해 왔기 때문에 여성들의 노동력 착취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남자가 어떤 스탠스를 취할 거냐라고 하는데 노하우를 좀 난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시골에 가서 어머님이 뭐라고 하시면 부인 편을 들으라는 거예요. 일단 부인을 들어줘야 돼 거기서. 그리고 어머님 데리고 가서 엄마 미안해 하고 달래면 돼. 그런데 부인을 달래는 것보다 엄마를 달래는 게 더 쉬워. 자기 배에서 나온 사람이다. 그냥 데리고 가서 현명하시다. 엄마 뭐 좀 봐줘. 그렇지 뭐.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고 엄마는 잠깐 보면 그렇지. 되는데 그렇지. 근데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서 자기 아내가 개고생하잖아. 솔직히 시댁에 가면 그 있는 시어머니 한국 사회에서 시어머니하고 있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거든. 그럼 갈 때 특히 우리 같은 경우는 한 6시간 7시간 걸리거든. 그러면 이제 김건모 이런 노래 되게 좋아해. 71년생이라 아내가. 그러니까 그 나이가 연상이네요. 한 8년 예, 저보다 많죠. 예, 그러니까 그 죽이고 싶다. 김건모 CD에 받아서 틀어주면 좀 풀어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와이프가 이제 빵을 좋아해. 저 같은 경우는 그러면 그 지역에 올라가면서 디테일해요. 빵집을 미리 체크해서 와우. 그 빵집을 데려가면 분위기가 확 바뀌거든.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광주에서 유명한 빵집을 알아놨거든요. 그 줄 서야 된대요. 그러니까 거기 들렸다가 백양사 들렸다가 쭉 오는 이제 코스가 있거든요. 그럼 전북에 또 빵집이 있잖아. 저기 쉐어 좀 해주십시오. 예, 저희도 그렇게 한 바퀴 돌고. 그렇게 하면요. 그 이혼이 급증한다잖아. 명절 끝나고. 그럴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저는 이렇게 노하우를 좀, 생각해요. 저도 좀 비슷한 건데 음. 농경 사회에서는 남자들이 힘쓰는 일을 했어요. 명절에 그렇지. 장작도 패놓고 막 쌀찜도 나르고 소 잡고 뭐 돼지 잡고 했단 말이야. 도시 생활로 들어오면서 남자들이 할 일이 사라진 거예요. 요거를 마치 그게 전통이나 되는 것처럼 다수의 남자들이 명절을 퍼질러 앉아서 고스톱만 치고 자빠졌어. 안주 갖다 달라고 술 처먹고 요 생각을 버리고 얄밉지. 요 생각을 버리고 제가 항상 하는 표현이 있어요. 설거지를 해줄게가 아니고 설거지 내가 할게가 되면 굉장히 서로 간에 부담 없는 명절이 아름다워요.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혼자 하기 쪽팔리면 남자들한테 회의를 해. 남자들이 이제 설거지 하자 이렇게 선언을 해서 남자들이 하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누가 나서요? 어, 어. 그러니까 누가 제일 먼저? 누군가 하나 나서야지. 이렇게 다수의 남자들이요 생각보다 가정적이에요. 그러니까 보수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도 지금 가사는 거의 핵가족으로 이렇게 분담돼 있기 때문에 명절에 설거지만 할 게도 아니고 나 같은 경우는 전 제가 붙여요. 음식을 내가 더 잘해 마누라보다 솔직히. 내가 남을 묻히고 그런다면 고향 내려가도 그래. 의뢰껏 이제 우리 식구들 형수님 같은 분들도 거기 가면은 내가 전 부칠 거 알아. 설거지도 내가 해. 그러니까 서로 간에 그 10사람이 나눠 하면 아무것도 아닌 일을 한두 사람이 지금까지 해왔던 거예요. 맞아. 그것만 조금 벗겨내면 명절이 좀 즐거운 모임이 전 될 수 있을 거라고. 그렇지. 근데 저는 철이 없어서 그런지 그 명절 그날 제외하면 주로 그 친구들하고 이렇게 연락이 돼서 만나게 되더라고요. 전날이든 그런 뭐 경우 많죠. 뒷날이든. 네. 요즘은 이제 그 친구들 만나면 예전에는 고스톱을 많이 했는데 요즘 이제 또 이러면 뭐라고 그럴지 모르는데 이제 주로 운동을 해요. 도시 사람들이 네. 대부분 설이 그렇지. 네, 그러니까 스크린 골프 한다든지 뭐 이런 맞아요. 거에서 시간 보내는 게 오히려 많아진 요 몇 년 사이에.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고향이 있으니까 연휴가 4일이면 1박 2일은 고향 갔다 오고 나머지 또 1박 2일은 친구들 만나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명절을 보내게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난 친구 안 만나. 만나봐야 별 쓸데없는 얘기만 하고 술이나 처먹고. 아니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날 생각. 고향에 가면 이제 부르잖아. 그럼 가면 술 처먹고 늦게 일어나면 아침에 못 일어나잖아. 근데 욕 처먹으니까. 아니 신비님이 그 이미지랑 다르게 제가 이제 좀 알게 되면서 놀란 게 술을 안 드세요. 그러니까 신비님이 그 얼굴 보면은 많이 드시게 생겼는데. 예전에 많이 먹었어. 아 그래요? 최근에 안 먹는. 저는 많이 먹게 생겼어요. 조그맣게 생겼어요. 이미 술 먹고 오신 거 아니에요? 그냥 생기셨어요. 아니 근데 고향은 안 드시게 제가 왜 생겼는데 신비님 방송도 제가 듣는데 신비님이 왜 소크라테스 년이 꼭 이 시간에 나타나지가 12시 반 맞아. 근처잖아요. 맨날 술 처먹고. 그때 술 드시고 이제 방송 아, 이제 들으시는 거예요? 하루 마무리하면서 근데 한번 물어보시길래 제가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도시에서 너무 집회만 하다 보니까 사람이 싫어 만나는 게. 그러니까 명절 때 같은 경우는 그냥 그 와이프가 마을 졌거든요. 같이 이렇게 절에 백양사 항상 들리거든. 오는 길에 백양사도 들리고. 좋다. 예, 저기 백양사 가보면 정말 멋있어요. 진짜 아름다워. 특히 예, 가을에 예, 단풍은 우리나라 최고야. 저도 가봤습니다. 백양사 정말 아름다워. 밑에 주차장부터 걸어가야 돼. 그 수백 년 된 나무들, 정말 아름답고. 그다음에 이제 홍길동 생가도 좀 있고. 여름에는 지금쯤 가면 저기 잠깐만, 형님 잠깐만. 홍길동 생각가 진짜 있어? 있다니까. 홍길동이 존재를 했어? 있어. 알았어, 믿을게. 홍길동은 늘 동사무소에서 바쁘게. 아마 있던데. 그건 이제 지자체에서 약간 구라쳐서 만든 그런 것 같은데. 네. 홍길동이 또 다른 지역도 있어요. 아니 강진하고 소송에서 5년 만에 이겼어. 그래 장송이야. 홍길동이 우리 거라고? 네, 우리 거라고 이겼어 완벽하게. 놀랍다.
이거 네. 단독이다 단독. 그 홍길동 생가에서 조금만 가면 그 유명한 장성의 그 저기가 있어. 뭐지 그거? 수목님. 그 소설이잖아요. 유명한 소설. 무슨 홍길동. 무슨 허균의 그 소설. 장성의 무슨 네. 되게 유명한 그 있거든. 거기 가면 온시림이 있어. 아 있다고 해. 그거 진짜 아름다워. 홍길동 생가 거기서 홍길동이 막 하늘로 날아다니고 했던 곳이거든. 네. 그런데 들렸다 오기도 하고 친구들 만나면 제가 왜 친구들 안 만난지 아세요? 시골 놈인데 4월생이야. 4월 24일생인데 음력으로. 그러면 6월생이잖아. 근데 7살에 학교를 넣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동네에서 형이라고 따라다니다가 아니 저것 때문에 자동이 나거든. 아닌데? 아니 지금 이 노이즈는 이 핸드폰을 밖으로 빼야 되는 그래서 생긴 그런데 7살에 학교를 들어가놓으니까 동기들이 8살이죠. 그 다음에 시골에 그때는 우리 때만 해도 또 7, 8살, 9살까지 갑자기 다녔잖아. 급촌스러워 보이세요. 네, 그러니까 내가 감히 애 취급을 당해 아직도. 꼬마 취급 당한다니까. 여자들한테도 반말 당하고 되게 기분 나쁜 거야. 근데 거기다 대고 또 60 뭐지 그 또 그 8살에 들어갔던 애들은 또 친구였잖아. 어렸을 때 학교 들어가기 전에. 그럼 걔네들하고 또 써먹어먹어. 그래서 동네 아예 안 가버린다고. 그런 경우 많지. 예, 쪽팔려 진짜. 아직도 애 취급 당하니까. 그러니 그래서 안 뭐 가버리는 거야. 조국 후보는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2살 형들하고 이렇게. 그러네 진짜. 아 그 다른 여자분들이 하는 고민하고 저는 반대 고민이 하나 있는데요. 음식을 명절에 간단하게 하기로 제가 결혼해서 오기 전에 결정을 하셨나 봐요. 그러니까 장남이 없어요, 아들이. 큰 집에. 그러니까 딸들이 시집 가버리고 그러면 이제 나이 많이 드신 큰어머니가 준비하시고 이러는 게 불공평하다, 불합리하다. 그래서 근데 이제 간소화하다 못해 너무 간소화를 해서 이번 추석에도 항상 저희 시어머니 단골 아이템이 김밥이에요. 그건 좀 그러니까 너무 이제 저는 소박한데. 전라도에서 막 상다리 부러지게 명절에? 예 재밌죠. 그래서 저는 아니, 처음에 농담인 줄 알았어요. 아니 기독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시댁이 그쵸? 산소에 가서 그 만나요.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은 김밥을 먹어야 천국 간다는 믿음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요? 저 네. 아재 저 아재. 김밥 천국 때문에. 강아재. 씨발 속았다. 순간적으로 진짜인 줄 알았는데. 근데 이제 일주일 후에 웃겨. 근데 제가 이제 저는 전라도에서 보고 자란 게 있어서 정말요? 그랬는데 어머님이 내가 5시 일어나서 김밥 간단하게 싸갈 테니까 그 산소에서 만나자는 거예요. 이거 되게 그건 좀 그렇다. 세련된 분이네. 그런 것보다 그 김밥 그걸 대신한다고? 나 그건 좀 그렇다. 아니 김밥에 여러 가지가 들어가잖아. 그 세련된 거잖아. 그래서 이제 왜 전라도는 잡채, 뭐 불고기 이거 기본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혹시나 해서 이제 3가지를 과일이랑 챙겨가지고 갔더니 큰아버지랑 시아버지랑 다 김밥 먹으면서 막 목맥혀가지고 그러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들어가서 반대로 명절에는 항상 제가 불고기 전라도식으로 불고기하고 잡채하고 과일하고 해가지고 가죠. 그리고 제가 하나 팁을 드리면, 그러니까 도시는 전 모르겠어요. 철의 분위기를 전 몰라요. 도시 사람들은 솔직히. 저희 시골 같은 데는 선물을 사실 때 며느리들이 우리 며느리가 이거 선물했어라고 자랑하는 동네에 노인정에서 자랑하는 선물을 사야 돼요. 그냥 사면 안 돼. 맞아. 예. 좀 있어 보이는 거. 자랑. 내가 이걸 갖고 와서 막 자랑하고 싶은 그 선물을 살면 해주고 갔다고. 네. 그러면 며느리 자랑을 하려고 노인정에 앉아서 노인들이 서로 며느리 자랑하거든. 근데 그래서 나 같은 경우는 생일날 꽃다발을 보내는 거야. 그럼 꽃다발을 저기로 보내. 크네. 저기로 보내는 거야. 노인정으로. 일부러. 그 생색내시라고. 그러면 이제 며느리가 세련됐다 막 그러거든. 항상 집회장에서만 뵀던 신비님과 또 가정에서 이 아름다운 모습이 참 매칭이 안 되네요. 굉장히 세심하세요. 이래서 네, 공감턱이 필요해요. 네. 맨날 정치 이야기만 해. 때려 죽이자만 이야기하다가 인간적인 이야기하면 매력이 좀 달리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며느리들한테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쁨 받으려면, 덜 탄압 받으려면 생색낼 수 있는 선물을 고르십시오. 저 양반이 내가 수년 동안 겪어봤잖아요. 굉장히 인간적이에요. 이제 토론하다가 황 작가님하고 티격태격 하는 거 빼고 나면 굉장히 인간적이에요. 근데 본인 방송에서는 굉장히 포용적이세요.
아니 그건 그래서 이제 이중적이죠. 캐릭터가 상상이 그런 아니야. 거고. 자, 추석으로 이야기를 돌아가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할머니랑 어렸을 때 몇 년 살았어요. 집안이 이제 도시로 이렇게 이주하면서 할머니한테 남겨져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그런 식의 명절 음식 사실 싫어요. 예를 들면 좋아할 만한 게 딱 몇 가지가 없어. 예를 들면 뭐 단 거, 식혜 정도? 그렇지. 요거. 그리고 뭐 무슨 생선찜이나 나물 같은 경우는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품목이 아니잖아요. 근데 과일 같은 거 있으면 뭐 사과, 배, 감 뭐 이런 정도 올라오는데, 그러니까 할머니 입맛에 엄청나게 오랫동안 길들여져 있다가 문득문득 가끔씩 이렇게 눈물 핑 돌 때가 있습니다. 명절이 아니라도 그렇지. 도시 어떤 시점에 가장 눈물 날 때가 어스름해서 이제 그 막 어두워지려고 할 그 시점에 땅거미가 몰려올 때. 할머니가 꼭 부르는, 그러니까 나를 막 부르면서 맞아. 밥 먹으라고 부르고 나오시잖아요, 어렸을 때. 네. 그 기억들이 가끔씩 떠오르면 미치겠는 거야. 내가 이제 할머니를 볼 수가 없고, 저도 나이도 이제 먹어가다 보면은 언젠가는 또 할머니처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뭔가 좀 눈물이 핑 도는 그런 지점들이 있어. 이게 수구초심인가 싶어요. 맞아. 또 근데 저도 이제 한자성어 나오네. 저도 어머님, 아버님이 맞벌이나 마찬가지나 현대판으로 얘기하시면 아버님 사업하시고 어머님은 농사를 지셨으니까. 근데 할머니가 항상 챙겨주셨어요. 근데 할머님이 94살에 장수하셨거든요. 근데 무조건 할머니는 내 편을 들어주는 거야. 저놈은 분명히 크게 될 거야. 그러면서 돌아가시기 전날, 돌아가셨다고 내가 통보를 받은 날 전날 꿈에 나타나셨는데 108계단을 막 혼자 무릎을 짚고 올라오셔서 10,000원짜리 한 장을 주고 가시는 거라고. 그리고 아침에 보니까 돌아가셨다고 빨리 내려오래.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나를 할머님이 사랑하셨냐면 나보고 염을 하라는 거야. 아버지 아이고, 형제간들이. 아이고. 그래서 그 염하신 분 옆에 있고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다 제가 내 손으로 염하고 자식들은 뒤에, 딸들은 뒤에 이제 곡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염이라는 게 뭐죠? 구체적으로? 몸을 모르는 전체 다 분들을- 씻어드렸죠.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네. 아니 저는 알고 있는데. 몸을 다 씻어드리고 입에 쌀 넣고 봉하고 그다음에 또 노자도 넣어드려요. 그게 다 다르잖아요. 저희 지역마다 다르더라. 나도 지역마다 그때 다르죠. 처음 해봤는데 그래서 뭐 손톱도 깎아드리는 다 데 깎아드리는 있고. 거야. 그다음 노자까지 딱 처음 넣어드려요. 들어봤어요, 지금 저는. 예, 그렇게 해서 제가 다 했거든요. 한쪽은 이제 작은 아버님 시키고 한쪽은 저를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하니까 고마움에 대한 보답이 거기서 약간 보상이 되는데 권 PD가 얘기한 대로 그때 상호야 밥 먹어라 이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진짜로. 예. 딱 들리는 것 같아. 꼭 그 시간 아직도. 그러니까 할머니에 대한 막연한 향수, 아름다움. 그다음에 항상 할머니는 내 편이야. 할머니 치마 속으로 숨잖아. 엄마가 때리려고 하면. 그러니까 그런 향수가 있어서. 아이고 찡하네. 예, 찡하죠. 할머니 보고 싶을 때. 저도 할머니가 이제 친할머니는 너무 어렸을 때 돌아가셨고 외할머니가 제가 이제 다 커서 돌아가셨는데. 할머니 좋죠. 예. 그러니까 외할아버지가 보도연맹 사건의 희생자세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엄마의 아버지시죠. 그래서 이제 저희 엄마랑 이모랑 할머니 자기 외할머니한테서 자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일찍 남편을 잃었으니까 외할머니가 재혼을 하셨겠죠. 그랬는데 할머니가 되게 좀 차가우신 성격이었는데 여기 서울 딸네 집에서 애들 봐주면서 있으시면서 동전을 화장지에다가 왜 집에 막 동전 굴러다니잖아요. 그걸 정말 동전으로만 한 돈 10,000원, 20,000원을 모아서 휴지에다 꼭 싸서 그 차가우신 분이 저만 이렇게 딱 뒤로 챙겨주시고 그랬는데 그 할머니가요. 그 보도연맹 그 왜 사람들이 저기 소송하잖아요. 그랬는데 이제 그 문제가 안 풀리고 있었는데 할머니가 돌아가신 지 1년 후에 그게 풀린 거예요. 그래서 집안에서 두 분이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왜 일본에서 공부하고 오신 분이 동네에 모이라 그래가지고 갔다가 못 돌아오신 그 케이스인데 그랬는데 이제 저기 소송에서 이긴 거죠. 그래서 이제 보상금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할머니가 이제 재혼하신 그 가정에서의 자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저희 이제 친자죠, 친자. 저희 엄마하고 이모가 있는데 할머니가 계셨으면 이제 그 보상금이 할머니한테 가죠.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랬는데 할머니가 이제 돌아가시고 딱 1년 후에 그 결과가 나오니까 그 보상금이 저희 엄마하고 이모한테만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근데 이제 그 마지막 아까 요양원 네. 이야기 하셨는데 마지막에 요양원에 계실 때 그 재원에서 이뻐하고 잘 키웠던 아들 딸내들은 다 뭐 고위직 뭐 하고 그래도 그 무료로 그러니까 무료로 요양원에 있을 수 있는 그런 곳에 할머니 모시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 어머니는 형편이 막 좋은 데로 모실 수는 없고 거의 매일 가서 요양원에서 돌봐드렸단 말이에요. 한 1년 가까이를. 근데 돌아가셨는데 딱 뭐 돈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아버님 목숨값이니까 근데 딱 그 보상금이 나왔는데 그 자식들은 단 1원도 못 받고 저희 엄마하고 고생하셨던 아버지 없이 고생하시면서 자란 저희 어머니하고 이모만 할머니가 딱 선물로 주고 가신 것 같아요. 해피엔딩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권선징악 어이. 예, 맞습니다. 그 잘 나가는 자식들은 요양원에 정말 안 왔었거든요. 그래서 할머니가 선물로 주고 가셨다. 훌륭한 분이네. 빨갱이 외할머니셨네요, 그죠? 뭐 야. 그래서 광화문에서 성조기 들고 계신 분이 나한테 무슨 제가 막 사진을 찍었더니 저한테 저 빨갱이년 그랬구나. 빨갱이 그 외할머니라기보다는 그 정말 하찮은 이데올로기의 희생 그렇죠. 양이 되신 예. 거죠. 그렇지. 그 우리 땅에서 있어서 안 되는 그런 좌우의 극한 대립, 그다음에 남북 분단. 그래서 그 저는 뭐 실향민은 아니지만 좀 개성도 가고 평양도 가고 이렇게 성묘도 할 수 있고 뭐 그런 명절이 좀 됐으면 좋겠는데. 근데 또 할머니 하면 참 그리운 게 많죠. 홍시 겨울에 그죠? 홍시 그 이야기 해드릴게. 아, 시골에 가면은 온돌방이 있고 그렇지. 광이 따로 있습니다. 음. 그게는 마루로 돼 마루, 있어. 예. 시원해 냉장고 역할을 하지요. 음. 이제 저녁이 되면 겨울이 밤이 기니까 또 시골에는 가로등이 없어가지고 유락캄캄해요. 그 당시만 해도 이렇게 전기가 막 풍족하게 쓰던 때가 아니라서 겨울에 한 8시만 돼도 거의 암흑이야. 그러면 아이들이 이제 한 9시쯤 되면 출출하죠. 밥 먹은 지 좀 시간이 지났으니까. 그러면은 그 냉장고 역할을 하는 광에서 일종의 고구마를 가져오신다거나 홍시를 가져오신다거나 해서 야식을 주실 때가 있죠. 근데 그때는 먹을 게 없던 시절이니까 진짜 맛있었는데 지금은 냉장고에 굴러다니다가 나중에 말라갖고 버리잖아요. 이게 문제야. 근데 지금도 있잖아. 인위적인 홍시 말고 서리에 한번 맞은 걸 탁 따서 쌀국에 넣어서 홍시 돼서 먹잖아. 진짜 맛있어. 그 맛은 맛있었어요. 진짜 맛있어. 그 아이스 어디서 홍시 먹어야 요즘에 되는 거야? 깜짝이야. 요즘 홈쇼핑 가면 아이스 홍시 팝니다. 팔아? 에이씨. 그럼 말고. 아이스 홍시도 맛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외할머니하고 추억이 제가 지금도 힘들면 혼자서 절에 가는 습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절 저절 다 가보거든요. 근데 어렸을 때 이제 제가 좀 생겼잖아요. 그래서 인형 같다고 그래서 데리고 다니시는 거예요. 절에 가실 때. 인형이 종류가 하도 많았어요. 예, 어떤 인형 못난이 말씀하시는지 인형. 예.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절에 가면 할머니가 보시를 하시는데 뭘 하냐면 불상을 닦으세요. 그러니까 거기는 함부로 이렇게 먼지가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근데 할머니가 그 일을 하시는 동안에 저는 이제 절 마당에서 혼자서 할 일이 없으니까 돌을 이렇게 뒤집어 봤다, 이렇게 뒤집어 봤다. 또 선운사 같은 데는 앞에 개울이 있었거든요. 최근에 가보니까 엄청 세련되게 바뀌어서 또 저는 추억이 사라져 버렸더라고요. 그래서 그 선운사 앞에 개울가에서 혼자 돌을 이렇게 뒤집었다, 저렇게 뒤집었다. 근데 너무 재밌는 게 그게 5살, 6살쯤 됐었을 텐데 지금도 제가 절에 가면 그렇게 놀아요. 근데 요즘 그 절들이 너무 현대화돼서 옛날 그 어렸을 때 할머니 치마자락 잡고 갔던 그 절 맛이 아니죠. 제가 자주 갔던 그 백양사도 현대화돼 있어. 너무 현대 건물 맞아요, 맞아요. 들어오니까. 관광 호텔 있고 앞쪽에. 그래서 그나마 덜 백양사가 된 건데 너무 현대화돼 버리니까 그 맛이 없더라. 그 절대. 만덕산의 저주 아시죠? 잘 아시죠? 제가 그분 계실 때 아. 백년사에 제가 템플스테이를 자주 가거든요. 저는 힘들면 그 여기 4시간 운전해서
가는 동안에 이제 현실에서 멀어지는 느낌이 좀 들어요. 그래서 백년사에 도착하면 좀 맑아져요. 그런데 이제 제가 갔더니 이제 스님이 이제 손님 취급은 안 하세요. 주지 스님이. 그래서 저 위에 토굴에 누가 살다가 갔는데 사람이 안 살면 토굴이 망가지니까 일주일에 한 번은 청소를 해야 되니까 보살님이 가서 좀 해보세요. 그래서 그분이 계셨던 그 방을 제가 청소하게 된 거예요. 갑자기 성함이 생각이 안 나네. 손옹께서 예. 아, 얼마- 선학교. 네. 얼마 뒤에 다시 돌아가셔야 될지 모르는데 그쪽으로. 그 가서 굴 막아버려. 씨. 근데 굴은 아니고요. 정말 경치가 좋은 근데 정말 허름해요. 그리고 부엌도 아직 현대화가 안 돼 있고. 네, 부엌 그런 데가 뭐 있어. 네. 근데 이제 사람들이 그분이 얼마나 견디나 보자 했던 거예요. 근데 진짜로 생각보다 검소하게 그 사모님하고 두 분이서 거기서 진짜로 지냈더라고요. 예, 뭐 그런 진정성은 저는 뭐 예, 높일 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근데 거기서 바이러스에 오염됐나 봐. 아, 됐어. 요즘에 손학교원은 어떻게 언론이 안 받아주니까 정치 이야기로 또 가버렸네. 우리가 알아서 깔 죄송합니다. 필요는 없고. 아니 근데 나중에 이제 어르신들이 안 계시면 본인들이 이제 주관하게 되잖아요, 명절을. 그때는 이제 어떤 삶을 원하시는 거예요, 명절 때? 여행 가요. 지금. 한 10년이나 뭐 이좀 뒤면 아마 지금하고 명절이 많이 바뀔 것 같은데 달라질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도 그거를 내가 다른 방송에서 작년에 한 이야기인데 음. 어머니는 지금도 정정하십니다. 일도 하십니다. 근데 자식들이 이제 어머니 일 하시지 말라고 명절에 음식 준비하는데 소외를 시켜요. 그냥 쉬고 계시라고. 소파에 앉아 계시라고. 저만 어머니한테 아담한테 마늘이라도 갖다 드리거든요. 까시라고. 그게 존재 가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문득 밥을 먹는데 울컥하는 거야. 우리 어머니 진짜 고생 많이 하셨거든요. 이분도 언젠가는 이 밥상 자리에 없겠구나. 그 어머니가 안 계시는 상황이 분명 올 거고 언젠가는 오면 여기에 한꺼번에 하지 못할 형제도 또 많이 있겠구나. 이 생각하니까 이 세월의 무상함 때문에 느껴지는 이게 모르겠어요. 젊었을 때는 명절이 되면 뭐 용돈 받아가지고 아직 학생 때 용돈 받아가지고 놀러 가야지만 생각을 했는데 확실히 이런 생각하는 거 보니까 나이를 내가 먹었구나 이런 생각 들더라고. 그 어부의 노래라는 노래 아세요? 그 노래 보면은 자, 어머니가 하나 둘 셋 넷. 생각이 안 나네. 그 아버지가 왜 바다에 고기 잡으러 알죠, 나가시고 알죠. 어머니가 된장국 끓여놓고 기다리시는. 음. 근데 제가 그 노래를 그게 노래방 어부의 노래예요? 예. 그 노래를 노래방 가서 딱 하려고 하니까 남자 선배님들이 그거죠. 그리워라. 예, 그거. 예. 그리워라. 이게 누가 불렀었죠? 저는 그 푸른 물결. 무명 가수 최 누구 그 여자분이 그럼 부르시는데 모르면 뭐 최백호죠. 여자분이 일단 박양숙. 예, 맞아요. 맞아요. 근데 그분이 목소리가 제 목소리랑 조금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연습을 엄청 했는데 이제 어른 선배들하고 만나면 좀 맞춰드리려고 그런 노래를 부르면 저를 못 부르게 하더라고요. 네가 부르면 정서가 되겠냐? 안 나온다는 거예요. 네한테는 그런 그 어머니가 된장국 끓이고 그게 그랬는데 생각해 보면 이제 그 시골에서 자라지 못한 도시에서 자란 불쌍한 아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절에 가서도 혼자 노는 게 그렇게 재밌었거든요. 그랬는데 하여튼 그 어머니 근데 저희 어머니를 딱 떠올려 보면 일단 TV는 커야 되고 막 이런 거 주장하시는 분이라서 그런 그 된장국 끓여놓고 아버지 기다리시는 그런 어머니를 가져본 그런 분이 부럽기도 해요. 근데 그렇구나. 소크라테스님이 어부의 노래를 이걸 어떻게 알아요? 그냥 그 노래 가사가 왠지 저도 이거 그 굉장히 섬에서의 기타 치고 많이 이 노래 아, 다 불렀던 그래도 건데. 나이가 있으시잖아요. 그 노래 저희랑 저희랑은 들리면 다 세대가 알만한 노래예요. 다르시니까. 그리워라 푸른 물결 뭐이 아, 직접 노래인데. 부르지 마시고요. 춤추는 골매. 그곳 예. 그 맞아, 명절이라고 그 하는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가 말하는 명절은 해외여행 나가는 명절을 말하는 건 아니고 우리들 감성의 명절은 고향으로 가는 명절 요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놈의 현대 사회에서 바쁘게 살다가 한 번쯤 숨고르기 하듯이 좀 힘들지만 차를 몰고 가든 KTX를 타고 가든 비행기를 타고 가든 고향에 가가지고 한 번쯤은 이렇게 내 자신이 업그레이드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리프레시. 한때 진짜로 사업 망해가지고요 5년 동안 고향을 못 갔어요. 고향 한번 내려가면 명절날
돈 엄청 깨지고요. 돈이 없는데 무슨 고향을 가. 저도 한 7년 못 아, 내려갔네요. 못 내려갔는데 그때마다 어머니 문자 보내셔가지고 아무것도 안 사와도 된다. 와서 밥만 먹고 가라. 그때는 그런 기분을 잘 못 느끼다가 뭐 제 아이가 아직 어리긴 합니다만 만약에 그 아이가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대했을 때 부모는 돈 잘 벌어와서 용돈 주는 걸 기대했을까? 이건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돈을 못 벌어도 엄마한테 가서 자식 새끼들 중에 그렇게 막 힘들고 어려운 자식이 있으면 오히려 그 자식을 더 안아주고 싶고 음식 하나 더 싸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일 텐데 못난 모습 보여주기 싫어하는 자식 마음 때문에 한 5년 동안 완전히 끊어져 살았어요. 그러니까 아까 그 우리 권 PD가 던진 그 주제에 많은 생각이 오가네 진짜. 우리가 추석이라 하면 다른 명절은 모르는데 추석이라 하면 추수감사절이잖아요. 풍성한 자연에 감사하는 거잖아요. 그 자연을 풍성하게 해준 조상들한테도 약간의 풍성함을 드리고 그것이 예전에는 조선시대 같은 경우는 그것이 어떤 집단 문화의 하나의 산물이었고 그런데 지금 미래에는 도대체 농사 안 진 사람들이 더 많잖아요. 과거에는 85%가 농사꾼이었잖아요. 그런데 농사가 안 진다고 한다면 추수감사절의 의미가 없겠다는 생각이 방금 드네. 그러면 뭘 추수해서 나눠. 본질적 의미는 이제 본질적인 의미는 네. 없어지는 거고 그러면 도시인들이 저는 명절 때 고향이 없어진 사람들 해외 여행 가고 그러잖아. 되게 비난했는데 오늘부터 비난 못 하겠네. 생각해보니까 그렇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1월 1일 음. 그 음력으로 하더라도 1월 1일 음. 명절은 유지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추석은 추석은. 예, 이제 농경사에서 우리가 벗어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네. 해외여행 가는 사람을 저는 뭐 긍정적으로 보고 또 저도 국내에서도 가족여행 가는 게 괜찮다 생각하고 권 PD나 저 같은 경우는 시골의 향수가 약간 남아있는 그렇죠, 세대인데 지금 보면 황 작가도 없잖아 향수가. 그러니까 그러면 뭐 비난할 이유가 제 양반 없는데. 그래서 근데 향수 뿌리고 다니잖아. 어, 황작가식 저런 유머하게. 저런 나는 개그 나는 진짜 뿌렸는데 촌놈은 뿌리면 향수가 아니야, 씨발 이거. 이게 담배 냄새랑 섞여가지고. 아니 저는 평소에 실은 땀 냄새입니다. 제가 지가 향수래 땀 냄새가. 예상외로 제가 운동을 많이 해서 땀 냄새입니다. 근데 저희도 사실은 농사 지어본 적은 아니거든. 부모님이 진 걸 눈 구경한 거고. 근데 아까 그 고향의 의미를 음. 말씀하셨는데 그 부모님이 계신 곳이 실은 좀 고향의 의미에 가장 그래, 가까운 거죠. 맞아. 그래서 제가 아까 문제를 제기했던 게 이제 부모님이 안 계셨을 때 우리가 이제 지향하는 그 명절 형태나 고향이라 여길 곳이 어딘지.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그 소녀님이 그 말씀하셨는데 고향이 어딘지를 잘 모르겠다. 이제 그 문제가 가끔 문제로 제기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 있잖아요. 어디 뭐 스페인 갔더니 야, 난 여기서 옛날에 전생에 여기서 살았던 것 같아. 그런 느낌이 드는 곳이 있을 수 있거든요. 국내에서도 강원도 어디 인제 갔더니 내린천 갔더니 너무 편한 거예요. 제가 실은 지난주에 내린천을 갔다 왔거든요. 내린천 가서 바위 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쉬다 왔어요. 음악 들으면서 그 바위 밑에서 내린천 옆에서. 그래서 그냥 라면 끓여 먹고 그러면서 왔는데 그런 그 본인이 지향하고 싶은 곳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장소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나는 산토리니에서 죽어야지. 아니면 나는 뭐 나중에 중국 어디 뭐 저기 황산 같은 데서 뭐 여생을 보내야지 그런 게 있을 텐데 그 명절에 이제 의미가 말씀대로 좀 그 부모님들이 이제 그 돌아가시면 물론 우리가 요즘은 그 분묘의 형태도 많이 달라지잖아요. 그렇지. 요즘은 다 이제 네, 가족장하고 저는 납골 어머님 당하고. 돌아가시면요 선산 없앨 겁니다. 분명히. 뭐 수목장 하시려고? 아니 뭐야? 전부 다시 그래서 준비해서 화장을 다 해서 그 비석만 세워놨기 때문에 아예 없애고요. 예, 아예 다 뿌리려고요. 자연에 그래서 이제 뿌려버리고. 우리 자식들이 맞이할 또 명절의 형태는 달라질 텐데 저는 자식들이 최대한 편한 쪽으로 해주는 게 그 어른으로서 맞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그 취향에 맞게 제사를 지내잖아요. 지금은 부모님이 계시니까 부모님의 의사대로 하지만 우리는 이제 그 부모님 돌아가시면 우리 뜻대로 할 텐데 예를 들어서 내가 바나나 좋아하면 바나나 드리고 뭐 치즈 좋아하면 치즈를 드리는데 우리 자식들은 또 그들만의 형태로 또 이제 추모하겠죠. 지금의 제사 같은 거는 많이 사라질 거고. 근데 오늘 그런 생각 많이 드네. 괜히 우리 권 PD가 던지니 많은 생각이 드네. 하여튼 우리는 그런 것 같아요. 미래의 추석은 어떻게 될까라는 주제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면 내가 고향을 가는 게 아니라 어머님을 뵈러 가는 거잖아요. 또는 아버님을 뵈러 가고. 근데 모든 생물학적으로 본다면 모든 생명체는 자궁이 고향이잖아. 어? 나의 꽃피는 감사합니다. 제 고향. 자궁. 좀 더 말하면 그렇게 바다가 정리해 고향이야. 주시네. 바다. 나의 꽃피는 고향은 자궁이라는 현경 아, 그럼 셈에 저희가 그 왕족 출신이었네요. 그럼요. 궁에서부터 이렇게. 맞아. 그만. 그래서 어머님, 그러니까 도시인들은 고향이 없다고 한다면 어머님이 고향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네. 그러네. 네, 훌륭한 어머님을 결론. 찾아가 그러니까 되는 어머님 곁에 있는 게 명절을 잘 그러니까. 보내는 것 같아요. 맞아, 그런 거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이야기 끝날 시간이 됩니다만 음, 사실은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어떤 부딪힘일 수도 있고 그렇지. 공존일 수도 있는데 차후에는 저도 아까 황 작가님 말씀에 되게 공감해요. 아이가 나중에 어른이 됐을 때 저는 또 아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아들 뭐 딸 구분이 사실 없는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딸이 제사를 지낼 수도 있겠지만 그런 거 다 싹 무시하라고 말하고 싶어요. 이게 싹 완전히 무시하고 죽은 날 정도 가끔씩 자기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밥 한 끼 먹는 정도면 됐지. 무슨 뭐 묘를 찾아가야 되고 벌초해야 되고 이런 건 안 했으면 네, 좋겠다. 그런 부담을 줘도 안 되고 걔네도 느끼지 않을 거예요. 근데 재밌는 이야기가 얼마 전에 요즘 벌초 했잖아요. 주말에 제가 1학년 아이가 저한테 하는 말이 제가 꼭 물어보거든요. 주말에 무슨 일이 있었냐, 재밌었냐. 근데 벌초하느라고 죽는 줄 알았대요. 1학년짜리 남자애가. 어? 그래서 내가 근데 보니까 얼굴이 까맣게 탔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대학교 1학년이죠. 네, 그게 초등학교 7살. 1학년. 네. 예. 근데 그러다가 이제 벌초가 뭐야? 누가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가신 할머니나 할아버지 묘에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가서 돌봐드리는 거다.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도 우리 옆에 계셨지만 돌아가셔도 어디로 사라진 건 아니고 그냥 거기 계시는 거다. 근데 애들은 너무 자연스럽게 그렇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인간이 태어나서 죽으면 어디로 사라져 버리는 게 아니고 또 부모님도 돌아가시면 뭐 나랑 그렇다고 부모님의 관계가 끊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는 어떤 형태로든 같이 살아가고 그러고 있다라는 예. 생각을 그 어린애한테 배웠어요. 자, 명절 이야기를 또 하니까 할 이야기 많죠. 아쉽긴 한데 너무 정치에 지금 우리가 그 이야기만 해왔던 것 같아서 오랜만에 명절에 공감하시는 분들이 있으라고. 그래 제목이 공감톡이에요. 공감 안 하실 분들이 있으면 뭐 어쩔 수 없지 뭐. 자, 명절이고요. 수십 년 후에도 명절이란 말 자체가 존재할지 그것도 궁금한 바로 그런 날들인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이동 중이신 분들 음주운전 하지 마시고요. 명절에 아무 사건 없이 무사히 집에 도착하셔가지고 일상생활에 다시 전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분 저와 함께 오늘 좋은 방송 감사드리고 네, 해피 추석.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 둘이 식사해요. 네. 지금